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제 인생은 언제나 자식들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는 더욱 그랬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생선 좌판을 펼치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비린내가 옷에 배어들고 손에서 비늘이 떨어지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불리 먹고 학교에 갈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큰아들 정훈이는 제일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편과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첫 아들이라고 온 집안 어른들도 모두 좋아하셨습니다. 둘째 딸 민지는 언제나 밝고 씩씩한 아이였습니다. 막내 아들 석훈이는 형제들 중에서 가장 순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세 남매를 키우는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아이들 앞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아이들 공부를 봐주고 나면 새벽이 되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자고 또 시장으로 나가는 생활이 몇십 년이었습니다. 큰아들 정훈이가 대학에 갈 때였습니다.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장 일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명절에도 시장은 문을 열었고 저도 나갔습니다. 정훈이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도 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를 처음 봤을 때 참 예쁘고 똑똑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민지도 대학을 나와서 회사에 다니다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습니다. 막내 석훈이도 직장을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세 자식 모두 제대로 된 어른으로 키워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이제 제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제 몸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병원에 가니 관절염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당뇨도 생겼고 혈압도 높아졌습니다. 약을 먹어야 하는 병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시장 일을 그만두고 큰아들 정훈이네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들도 보고 집안일도 거들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하려고 하면 자기가 하겠다며 말렸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괜찮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알아본 곳이었습니다. 이제 짐을 싸야 했습니다. 평생 모았던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은 참 쓸쓸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을 꺼내며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옷은 정훈이 대학 입학식 때 입었던 옷이고 저 옷은 민지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낡은 수첩도 나왔습니다. 그 수첩에는 제가 평생 모은 돈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훈이 대학 등록금 200만 원. 정훈이 첫 양복 30만 원. 민지 결혼 예물 100만 원. 석훈이 자동차 할부금 50만 원. 하나하나 적어가며 모았던 돈이었습니다. 시장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몇만 원 버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 돈을 조금씩 모아서 자식들에게 썼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은 돈이 또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르는 비밀 계좌가 있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쓰고 남은 돈을 조금씩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자식들 힘들 때 쓰라고 하는 마음으로 모았습니다. 매달 10,000원씩이라도 넣었습니다. 가끔 장사가 잘 되는 날은 5만 원을 넣기도 했습니다. 몇십 년을 그렇게 모으니 제법 큰 돈이 되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셋으로 나눠서 주기에는 뭔가 아쉬웠습니다. 그냥 주면 그저 돈으로만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정훈이에게만 이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훈이가 장남으로서 동생들도 챙기고 책임감도 있는 아이니까요. 하지만 그냥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양원 가는 날 주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모두 찾았습니다. 5만 원권으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현금을 왜 찾으시려고 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평생 모은 돈이에요. 아들에게 주려고요. 집에 돌아와서 돈을 세어봤습니다. 5,200만 원 정확히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셀 때마다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손이 꽁꽁 얼던 겨울날들이요.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던 여름날들이요. 그 돈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겹겹이 싸서 단단하게 봉했습니다. 그리고 낡은 수첩도 함께 넣었습니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편지를 썼습니다. 정훈아,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다. 이 돈은 내가 힘들 때 쓰렴. 동생들도 잘 챙기고. 엄마는 너희들 키우면서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한 적 없단다. 너희들이 엄마의 전부였어. 이제 엄마 걱정하지 말고 너희 가족 잘 챙기며 살아라. 엄마는 항상 너희를 사랑한다.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요양원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요양원 차가 온다고 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사진첩, 그리고 그 검은 비닐봉지였습니다. 아들이 차에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아직 학교 가기 전이라 방에 있었습니다. 저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정훈아, 네 엄마. 이거 가져가거라. 아들이 비닐봉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아들 손에 비닐봉지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열어보렴. 요양원 다녀와서 혼자 있을 때 열어보거라. 아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지금 보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 꼭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열어봐야 해. 아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비닐봉지를 받았습니다. 차 뒷좌석에 던져두었습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은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출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자주 뵈러 갈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무 자주 오지는 말고 너희도 바쁘잖니. 손주들도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다녀오세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잘 있거라. 공부 열심히 하고. 차에 탔습니다. 요양원 직원이 운전을 했습니다. 아들이 조수석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하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방도 괜찮았습니다. 혼자 쓰는 방이라고 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는데 아들이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말수가 적었습니다. 뭔가 불편한 것 같았습니다. 짐 정리가 끝나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저는 이만 회사 바빠서 가볼게요. 가볼게. 회사에 가야 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거라. 조심히 가고. 아들이 방문을 나서려다가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알았어, 걱정 마라. 아들이 나가고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니 아들이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낯선 방에서 낯선 침대에 누워 있으니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평생 살던 집이 그리웠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했던 그 집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그 집 말입니다. 한편 그 시각 아들 정훈이는 차를 몰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두고 오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집 형편도 어렵고 어머니 병원비도 부담이 되니까요. 집에 거의 다 왔을 때였습니다. 신호등에 걸려서 차가 멈췄습니다. 그때 뒷좌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검은 비닐봉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열어보라고 하셨지. 신호등이 바뀌었지만 차를 출발시키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들은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갑자기 그 비닐봉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신신당부하며 나중에 열어보라고 하셨을까요? 뒷좌석에서 비닐봉지를 가져왔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천천히 비닐봉지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비닐을 벗기고 두 번째 비닐을 벗겼습니다. 세 번째 비닐까지 벗기니 뭔가 보였습니다. 5만 원권 지폐 뭉치였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한 뭉치를 꺼내보니 1,000만 원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그런 뭉치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부 꺼내서 세어보니 5,200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서 이런 돈을? 비닐봉지 안에 낡은 수첩도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정훈이 대학 등록금 200만 원, 1995년 3월. 정훈이 첫 양복 30만 원, 1998년 2월. 민지 결혼 예물 100만 원, 2005년 6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 쓴 돈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어머니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정훈아,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다.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 돈은 내가 힘들 때 쓰렴. 동생들도 잘 챙기고.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 말입니다. 정훈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위암 말기였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모셔와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건장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정훈이를 불렀습니다. 정훈아, 이리 와봐라. 어린 정훈이는 아버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너가 이제 이 집 장남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가고 나면 내가 동생들을 챙겨야 한다. 네, 아버지. 정훈이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잘 모셔야 한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약을 다리고 계셨습니다. 내 엄마는 정말 고생이 많은 사람이야. 나 때문에 시집 와서 고생만 했어.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제대로 된 가장 노릇을 못해서 미안하구나. 엄마한테 잘해드려야 한다. 알았지?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며칠 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안에는 빚만 남았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로 빚이 많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울면서도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힘을 내자. 엄마가 뭐든지 할게. 그때부터 어머니의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 나가 생선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좌판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시장으로 가셨습니다. 도매시장에서 생선을 떼어와 손질하고 파셨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훈이는 어머니가 집을 나서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아직 깜깜한 새벽이었습니다. 창문 밖을 보면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비틀거리며 걸어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훈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는 아직 시장에 계셨습니다. 정훈이가 동생들 밥을 챙겨야 했습니다. 저녁 늦게야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온몸에서 생선 비린내가 났습니다. 손은 생선 비늘과 칼자국으로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터서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차 시동을 다시 걸었습니다. 엑셀을 밟았습니다. 요양원으로 다시 가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어머니를 모시러 가야 했습니다. 차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신호등도 무시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사고라도 나면 어머니를 모시러 갈 수 없으니까요. 1시간이 다시 걸렸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으로 어머니께 드릴 말을 생각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어떤 말도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급하게 세웠습니다.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데스크에 있던 직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 정훈 씨 아니세요? 아까 어머님 모시고 오셨잖아요. 네, 저희 어머니 방이 어디죠? 2층 305호실인데요. 아들은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305호를 찾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에 어머니가 깜짝 놀라 돌아보셨습니다. 황급히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정훈아, 왜 다시 왔니? 회사는 어쩌고? 어머니는 걱정부터 하셨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못난 자식이에요. 어머니가 당황하며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소리니 일어나거라. 아니에요 엄마.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비닐봉지 열어봤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으신 돈이잖아요. 그 돈을 저한테 주시고 이런 곳에 계시면 어떡해요. 괜찮아, 엄마는 여기가 편하단다. 어머니는 억지로 웃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다 알아요.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시장 나가시던 거, 겨울에 손이 터서 피나시던 거, 여름에 땀 흘리시며 일하시던 거, 비 오는 날도 명절에도 쉬지 않으시던 거, 다 기억해요 엄마.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정훈이가 다 컸구나. 엄마 집으로 가요. 우리 집으로 돌아가요. 아들이 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아니에요. 수진이도 이해할 거예요. 제가 잘 이야기할게요. 아들은 어머니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들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사진첩도 챙겼습니다.
어머니는 망설이셨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네, 엄마. 이제 제대로 모실게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도 끓였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수진이가 어머니 앞에 반찬을 놓았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아니야,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니는 며느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손주 준호가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계속 우리랑 같이 사는 거죠? 그럼 할머니가 준호 옆에서 잘 거야. 와, 좋아요.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둘째 손녀 지은이도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학교 끝나고 할머니랑 놀아요. 그래, 우리 지은이랑 많이 놀자. 식사 중에 아들 정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병원 가요. 무슨 병원? 엄마 건강검진 제대로 받아야죠. 그동안 병원도 제대로 못 가셨잖아요.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건강해. 아니에요, 엄마. 이제부터는 건강 챙기면서 사셔야 해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도 내일 같이 갈게요. 그래, 고맙구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이 자신을 챙겨주는 게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정훈이가 도왔습니다. 엄마는 쉬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나누는 모자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정훈아. 네, 엄마. 너 요즘 사업은 어떠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요즘 좀 힘들어요. 작년에 투자했던 사업이 잘 안 돼서요. 빚도 좀 생겼고요. 어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엄마 병원비가 부담됐구나. 죄송해요, 엄마. 아니야, 엄마가 미안하지. 어머니가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돈 말이야. 엄마가 준 5천만 원. 그거 사업에 쓰렴. 아니에요, 엄마. 그건 엄마가 평생 모으신 돈이잖아요. 그래, 그래서 내가 쓰라고 모은 거야.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이제 돈 필요 없어. 너희들만 잘 살면 그걸로 됐어. 엄마. 아들의 눈에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 돈으로 사업 다시 일으켜라. 빚도 갚고 다시 시작해. 엄마가 너를 믿는다. 어머니의 말씀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평생 새벽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수진이가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습관이 돼서 그래, 수진아. 어머니는 좀 더 주무세요.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수진이가 어머니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며느리의 말에 어머니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조금 후 정훈이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그래, 잘 잤다. 오늘 병원 예약해뒀어요. 10시에 가면 돼요. 알았어, 고맙다. 손주들도 일어나서 학교 준비를 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그래, 학교 잘 다녀오너라. 할머니, 오늘 학교 끝나고 빨리 올게요. 준호가 할머니께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가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도 보였습니다. 정훈이가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머니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0시가 되어 병원에 갔습니다. 정훈이와 수진이가 함께 모셨습니다. 종합검진을 받으셨습니다. 혈액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시네요. 혈압도 높고 당뇨 수치도 높습니다. 관절염도 많이 진행되었고요. 의사의 말에 정훈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약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정훈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치료를 제대로 못 받으셨나 봐요. 의사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잘 관리하시면 좋아지실 겁니다. 병원을 나오며 정훈이가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약 꼭 챙겨 드세요. 병원도 정기적으로 다녀야 해요. 알았어, 걱정 마라. 엄마, 제가 약 시간마다 챙겨 드릴게요. 수진이도 거들었습니다. 고맙구나, 너희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국에 들렀습니다. 한 달치 약을 받았습니다. 약봉지가 여러 개였습니다. 며칠 후 주말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수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언니, 저예요. 둘째 딸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민지야, 어서 와. 엄마 계세요? 민지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응, 거실에 계셔.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어머, 민지야. 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하셨습니다. 왜 미리 연락 안 했니? 그냥 갑자기 오고 싶어서요. 민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어디 계세요? 아, 정훈이는 서재에 있어. 오빠 좀 불러주세요. 민지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서재로 가서 정훈이를 불렀습니다. 여보, 민지가 왔어요. 정훈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지야, 왔어? 네, 오빠.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훈이가 물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오빠, 석훈이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오빠한테만 돈을 줬다고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정훈이가 당황했습니다. 막내가 전화했어요. 엄마가 오빠한테 5천만 원을 줬다고. 우리한테는 아무 말도 없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야, 그건. 정훈이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왜 오빠만 받은 거예요? 우리는 자식이 아니에요? 민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지야, 큰 소리 내지 마라.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빠만 자식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아니야, 민지야. 어머니가 딸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왜 오빠만 그렇게 큰 돈을 줬어요? 나는 엄마가 그렇게 차별하는 줄 몰랐어요. 민지는 서러움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훈이도 난처해했습니다. 민지야,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설명이요? 결과는 정해진 거잖아요. 오빠는 5천만 원 받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민지야, 앉아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지가 앉았습니다. 엄마가 왜 내 오빠한테만 돈을 줬는지 아니? 모르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말해주마.
어머니는 숨을 크게 들이쉬셨습니다. 너 결혼할 때 기억나니? 네. 민지가 의아해했습니다. 내 결혼 자금이 부족했었지. 그때 엄마가 준비한 돈으로는 모자랐어. 어머니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식장도 예약했고 예물도 사야 했는데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단다. 민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민지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진정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어머니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오빠,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아니야, 민지야. 너도 내 가정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 정훈이가 동생을 위로했습니다. 석훈이한테도 전화해야겠어요. 막내도 오해하고 있을 거예요. 민지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석훈아, 나야. 누나. 막내 석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회사에 있는데요. 일 끝나고 형네 집으로 와.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와, 엄마도 계셔. 민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무렵 막내 석훈이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형, 누나. 석훈이가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 석훈아. 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하셨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석훈아, 오늘 내가 큰 실수를 했어. 무슨 실수요? 형한테 돈 때문에 따졌어. 왜 형만 받았냐고. 석훈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사실 그게 좀 이상했어요. 하지만 엄마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됐어. 민지가 석훈에게 형의 희생을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자금 이야기도 했고요. 석훈이의 대학 등록금 이야기도 했습니다. 형이 그랬어요? 석훈이가 놀라며 형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엄마가 내주신 줄만 알았는데. 형이 보너스를 다 써주셨다고요? 그래, 내 형이 그랬단다.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형, 죄송합니다. 석훈이가 형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 석훈아. 형은 동생 둘 챙기는 게 당연하지. 정훈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차 사고 났을 때도요. 수리비가 없어서 걱정했는데 형이 선뜻 내주셨어요. 석훈이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형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민지가 오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형한테 너무 받기만 했네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정훈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형을 도와야죠. 석훈이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형이 사업 다시 시작한다며? 민지가 물었습니다. 응, 그런데 쉽지 않아. 정훈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뭐가 필요해? 아니야, 괜찮아. 형, 우리한테 말해줘. 석훈이가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은 투자자를 찾고 있어. 엄마 돈만으로는 부족해서. 정훈이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우리 남편한테 말해볼게. 민지가 나섰습니다. 우리 형부도 사업하시잖아. 투자자 소개받을 수 있을 거야. 정말? 정훈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우리 집에도 드디어 따스한 봄바람이 불었지요. 애미의 비린내 나는 돈을 사업 미천으로 삼았던 우리 큰아들 정훈이는 죽기 살기로 뛰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담긴 그 소중한 돈을 참아 허투루 쓸 수 없다며 밤잠을 줄여가며 일했지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부도 직전까지 갔던 회사가 거짓말처럼 살아났고 이제는 제법 번듯한 사무실도 갖게 되었습니다. 제 건강도 신기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니 쑤시던 무릎도 펴지고 안색이 몰라보게 좋아졌지요. 요양원에 갔더라면 아마 꿈도 못 꿨을 일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남남처럼 지내던 삼남매가 이제는 매주 주말마다 제 방에 모여 앉는 겁니다.
서로 잘났다고 싸우던 녀석들이 이제는 서로 맛있는 반찬을 밀어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느덧 제 80번째 생일날이 다가왔습니다. 자식들은 제게 비밀로 하고 큰 잔치를 준비했더군요. 서울에 있는 호텔 식당을 통째로 빌렸다는 말에 저는 또 잔소리를 했습니다. 아니, 그 돈이 얼마인데 이런 데를 오니? 그냥 집에서 국수나 한 그릇 말지. 제 타박에도 아들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제 손을 잡고 상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잔치가 시작되자 큰 손주 녀석이 단상에 올라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구분 등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기둥이라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손주의 서툰 목소리에 식구들 모두의 눈시울이 금방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큰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두툼한 봉투 하나를 내밀었지요. 어머니, 이건 제가 번 돈으로 처음 드리는 진짜 용돈이에요. 이제는 검은 비닐봉지에 돈 모으지 마시고 어머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세요. 저는 그 봉투를 만져보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 진심이 자식들에게 닿아 사랑으로 열매 맺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그 검은 비닐봉지는 단순한 검은색 비닐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향한 끝없는 인내였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때로는 자식들에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당연한 희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마시는 물 한 잔, 편안하게 잠드는 침대 하나에도 부모님의 땀방울이 서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자녀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당장 휴대폰을 들어 부모님께 메시지 하나 남겨보세요. 거창한 말은 필요 없습니다. 엄마, 그때 주신 반찬 맛있었어. 아빠, 오늘 날씨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이 짧은 한마디가 노부모에게는 천만금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의 성공보다 여러분의 따뜻한 안부 한마디를 더 기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제 검은 비닐봉지가 우리 가족을 요양원 문턱에서 다시 집으로 불러들였듯이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외로운 부모님의 마음을 다시 뛰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웃으며 저녁 식사하는 그런 행복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은 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더 늦기 전에 사랑하세요. 더 늦기 전에 손을 잡으세요. 이 못난 애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